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말 한마디가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을 상해하면서 관계가 나빠졌던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원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면접에서 답변만 제대로 했더라면, 데이트할 때 그 또는 그녀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등등 말에 대한 아쉬운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하는 전달의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인 사사키 케이이치 작가님의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 속에는 말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된 경험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찾아낸 전달의 기술을 사용했을 뿐인데 극적인 말 한마디로 면접에서 합격한 사연, 헤어질 뻔한 연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연, 업체와의 어려운 미팅에서 일을 잘 성사시킨 사연 등등 사소한 말습관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 전달법은요, 절대로 복잡하고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법칙들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화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기술만 잘 적용한다면 말 한마디로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계속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말하는 대로 인생이 좋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쩌면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전달법을 배워보기 위해서 이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를 예스로 바꾸는 기술. 인생이 술술 풀리는 전달법은 따로 있다. 미안,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다음에 봐야 되겠네. 데이트를 약속한 날에 느닷없이 이렇게 연락이 왔다면? 이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데이트를 기다리면서 설레던 마음을 추스르면서 야속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갑자기 일을 시켰으니 상사를 미워해야 할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이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미안해, 일이 들어와서. 그런데 더 보고 싶어지네. 이 정도로만 바꾸어서 말해도 상대의 기분은 확 달라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보고 싶어졌다라고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다짜고짜 취소된 약속이 두 사람의 감정을 세차게 끌어오르게 하는 사랑의 장애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등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전달 방법에 따라 no가 yes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달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전달법을 익힐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난 사교성이나 타고난 언어 감각 같은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간단하게 익힐 수가 없고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에도 조리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컨대 조리법만 안다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언어 감각에 의존해서 말을 하지만 조리법을 알면 더 능숙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말 조리법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타고난 감각이나 센스로 치부되던 전달법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연습 가능한 조리법이라는 형태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스를 받아낼 가능성을 20%에서 30% 끌어올린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놓였던 상황을 전부 다 예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가능성이 제로였다면 그것을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절반 정도였다면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번 축적됩니다. 따라서 말 조리법을 몸에 익혀서 사용한다면 이전의 당신은 도달할 수 없었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2회가량 부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예스일 때도 있고 노일 때도 있죠. 가령 적게 잡아서 하루에 한 번, 지금까지 노였던 대답을 예스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하루만 일어나고 그만이라면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무려 365번이나 노가 예스로 바뀝니다. 3년이면 1000번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0번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노였을 대답을 1000번이나 예스로 바꿀 수 있다면 진짜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실천 사례를 읽으면서 몸에 익힌다. 이 책은 말 조리법을 유사 체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소개하는 실천 사례는 이 책의 핵심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 나가다 보면 조리법이 단련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절묘하게 전달해서 난관을 돌파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되풀이한다면 전달법을 확실하게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 시간을 오늘 이 책이 크게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일상에서 멋지게 성공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인데요. 특히 조리법을 사용하기 전의 말과 사용한 뒤의 말을
의식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습득하는 것입니다. 조리법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볶음밥을 만들 때에도 처음에는 조리법을 힐끽거려야 하지만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어느샌가 손에 익어서 전화로 수다를 떨면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횟수입니다. 즉, 양질의 전달법을 적용해보는 횟수를 많이 경험할수록 더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를 예스로 바꾸는 기술 3단계. 노를 예스로 바꾸고 싶다면 거쳐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무심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했을 때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말 습관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과도 같아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부탁을 할 때에는 생각나는 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시골에서 귤을 한 박스 보내주었다고 합시다. 가족들이 모두 신물 나도록 먹었는데도 여전히 많이 남았다면 썩혀서 버리면 안 될 노릇이니 더 열심히 먹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때 무심코 귤 좀 더 먹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내뱉기 마련인데 이런 말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2단계.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한다. 당신의 부탁을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또한 평소에 상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부탁한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를 생각합니다. 예스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대로 입 밖에 내어서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노가 예상된다면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목까지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키고 상대에 대해서 상상해 봅시다. 무엇을 좋아하지? 싫어하는 건 뭘까? 성격은 어떻지? 여기에 예스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신물이 나도록 귤을 먹은 가족의 머릿속을 상상해 볼게요. 이제는 귤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당신이 원하는 바는 머리의 한쪽으로 밀어놓고 가족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누구든지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기가 활개를 치는 계절이 오면 주변에 기침을 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가족들도 감기에 걸릴까봐 은연중에 걱정하고 있을 텐데요. 3단계. 상대가 바라는 이점과 일치하는 부탁을 만든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는 부탁을 만듭니다.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에게 이로운 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이죠. 감기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넌지시 귤을 먹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린대 라고 말해주면 상대가 바라는 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귤에 손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말을 만들어서 부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귤을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스로 바꾸는 실천 사례. 상대가 좋아하는 것 파악하기. 기본이지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최강의 기술. 죄송합니다만 그 셔츠는 진열된 상품뿐입니다. 가게 점원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남은 물건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어봤겠네. 와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점원이 다음과 같이 권한다면요. 인기가 좋은 옷이라서 딱 한 벌만 남았네요. 인기가 있는 옷이라면 나도 사고 싶은데 다행히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불이 났기에 상품을 손에 쥐고 계산대로 갈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전달법에 따라서 상대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 파악하기를 사용해서 말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점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옷을 구입해 주세요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말을 전달한다면 상대도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이 방식을 활용한다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스를 얻어내는 방식 중에서도 나는 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밴다면 상대는 당신의 성격까지 좋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 파악하기 실천 사례. 매출을 10배나 증가시킨 고구마의 이름 짓기 전달의 기술. 고구마 중에 야마다 고구마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오이식스의 팀장 사토 미사키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오이식스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 회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야마다 고구마의 매출을 늘릴 수가 있을까? 달고 맛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맛있어 봐야 고구마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고구마로 매출을 뛰게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야마다 고구마. 사토 팀장은 고구마의 품종명이 적힌 종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팀원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씩 의견을 물었습니다. 새 이름을 짓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고심에서 탄생한 별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 카라멜 고구마.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 촉촉하고 부드럽게 혀에 닿는 감촉을 콕 집어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장을 보는 주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한 끝에 만든 이름이었는데요. 주부들이 좋아하는 생 카라멜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그 이후 이 고구마의 매출은 무려 10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오이식스의 최고의 상인 금상을 2년 연속해서 받는 등 그야말로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 파악하기 실천 사례 두 번째. 가격을 내려달라는 원청 회사에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납품한 전달의 기술. 카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 사장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더 큰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회사였는데 원청 회사의 계약 조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가격을 3% 낮추었는데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5%나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거래를 유지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다가는 손가락을 빠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사장은 한 가지의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원청회사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머리를 쥐어뜯던 사장은
다가오는 봄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기로 하고 그때는 말 조리법을 사용해 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회사의 사업을 연구해서 제안하기로 한 건데요. 이윽고 그 시기가 되자 사장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력을 세상에 보여줄 최고의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 원청회사의 사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제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침 그 회사에는 몇 가지의 카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타사와 차별화할 만한 플래그십 모델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상대의 머릿속을 깊이 생각했기에 노를 yes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과 같은 고가격, 고성능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의 머릿속을 상상해서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납품 단가를 깎던 상대에게 오히려 더 비싼 상품을 납품하게 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말을 만드는 기술. 마음을 움직이는 말 조리법은 따로 있다. 말을 전달하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령 혀에 착착 감기는 맛있는 요리를 먹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조리법이 있습니다. 프로와 완전히 같은 맛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조리법이 있으면 집에서도 프로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리법만 알아도 요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하는 것인데요. 볶음밥을 만들 때에도 그렇습니다. 재료를 밥알처럼 잘게 썰어서 넣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씹는 맛이 좋아지고 재료와 밥이 조화롭게 섞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만약 맨손으로 시작한다면 프로의 맛에 도달하기 위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가 만든 조리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멋진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리에도 조리법이 있듯이 말에도 조리법이 있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말과 씨름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끝에 터득한 말 조리법과 그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인물은 강한 말을 갖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싫어하더라도 AKB는 싫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도 일본에서 이 명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AKB 48회 출신인 마에다 아스코가 AKB 48 선발 총선거에서 최고로 뽑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센터의 자리에서 활동해왔던 그녀가 그룹에 대한 책임감으로 또한 안티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룹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고 오랫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손정희의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네 라는 트위터의 글을 보고 손정희가 응수한 말인데요. 항상 최전선을 달리고 있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닐까요? 이 뛰어난 유머 감각을 보고 손정희를 좋아하게 된 이들도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희극 왕이라고 불렸던 찰리 채플린은 단순한 희극이 아니라 서민의 애수와 눈물, 사회 풍자가 담긴 영화를 만들었고 보여주었습니다. 비관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던 세상에 웃음을 선사하면서 이런 강렬한 명언을 남겼죠. 의미가 없는 듯한 일에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가인 스즈키 오사무의 책 TV의 눈물에 나오는 말입니다. 잔뜩 찡그린 여배우를 결국은 웃게 만든 수완 좋은 PD.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여배우를 달래는 연출자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한 말입니다. 카리스마보다 평범한 편이 좋다. 언론 매체가 자신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후지타 스스무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책 후지타 스스무의 사업학에서 발췌한 것으로 오히려 의식적으로 평범함을 추구하고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경영자를 따르는 수동적인 사람들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긴 말입니다. 역사상의 인물이든 현대의 기업가나 리더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강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에 찬성해 줄 사람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은 흉내낼 엄두도 내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일정한 법칙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응용한다면 우리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역사상의 인물이나 이 시대의 기업가가 내던진 명언들은 공통된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플린에서부터 후지타 스스무의 말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눈치를 챘으리라 보는데 모두 반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표현을 사용한 말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갭 만들기라는 전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술을 익힌다면 강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당신도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갭 만들기. 오늘 당신만의 명언을 만들 수 있는 명언 만들기 기술.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둬야 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과 정반대의 말을 앞에 넣는다면 강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갭 만들기는 내가 전달의 기술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기술로 말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젬병인 주부가 남몰래 유명 레스토랑의 조리법을 배워서 상을 차려주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겠죠. 말로도 이런 일이 가능하며 갭 만들기를 이용한다면 명언과도 같은 나만의 인상적인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꿈이지만 꿈이 아니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명작 애니메이션인 이웃집 토토로에서 주인공 사스키와 여동생 메이가 했던 말입니다. 꿈이 아니었다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미인 꿈이지만을 앞에 넣어서 표현함으로써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금메달, 아니 최소한 금메달.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목표를 질문하자 일본의 유도 선수인 다무라 류코가 굳은 결의를 다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금메달이란 표현만으로도 그녀의 굳은 의지는 전달되지만 그 반대 의미인 최대한 금메달을 앞에 넣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기억하는
희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무사제도가 없어졌을 때 일본의 에도 메이지 시대의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상하가 없기에 배움에 의해서만이 차이가 난다고 설파했던 그의 책 학문의 권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은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표현을 앞에 넣음으로써 강한 메시지를 주는 문장으로 바뀌었고 누구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톡 쏘면서도 깔끔하다. 이 한마디가 맥주 시장의 판도를 뒤바꿨다면 믿어지나요? 일본의 아사히 맥주 슈퍼드라이가 쌉싸름한 깔끔한 맛과 반대의 미각인 톡 쏘는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해서 업계 1위로 올라섰을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맥주의 맛을 혁신했으며 더불어 그 혁신성을 전달하는 말도 깔끔했습니다. 미녀와 야수.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왕자가 진실한 사랑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프랑스의 민화였는데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죠. 미녀와 야수라는 대조적인 말로 이루어진 제목이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말들은 한결같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요. 하늘이 극히 일부의 언어 천재들에게만 선물해준 말처럼 여겨집니다. 나도 말의 법칙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든 정반대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꿈, 꿈이 아니다. 최대, 최소. 사람 위, 사람 아래. 톡 쏘는 깔끔. 미녀, 야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조 속에 강한 말을 만드는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요컨대 정반대의 말을 조합하면 누구라도 강한 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갭 만들기 기술은 심리학의 득실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낳습니다. 득실 효과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최초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 한층 평가가 올라간다는 법칙입니다. 다른 기술에 비해서 요령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갭 만들기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강한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정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의 반대어를 생각해서 앞쪽에 넣습니다. 앞뒤가 연결되도록 자유롭게 말을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다코야끼를 갯 만들기의 조리법으로 강한 말로 만들어 볼게요. 1. 가장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정한다. 여기서는 커다란으로 해봅시다. 2. 전달하고 싶은 말의 반대어를 생각해서 앞쪽에 넣습니다. 커다란의 반대어는 작은이죠. 3. 앞뒤가 연결되도록 자유롭게 말을 채워 넣습니다. 접시가 작게 보이는 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입니다. 언뜻 봐도 접시가 작게 보이는 커다란 다코야끼는 매우 강해 보이죠. 편안한 연애보다 장애가 있는 연애가 더 불타오른다. 설탕 뿌린 팥소보다 소금을 친 팥소가 달다. 이와 같은 원리를 활용한다면 강한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 사례를 통해서 갯 만들기를 몸에 익혀봅시다. 부하 직원을 매료시키고 의욕을 북돋워준
스티브 잡스의 말속 전달의 기술. 젊은 날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에서 자신의 팀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상식을 바꾸는 일을 꿈꾸었습니다. 팀원들에게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없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찾아다닐 것을 요구했습니다. 잡스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상식을 깨는 방식을 해적이 되는 편이 재미있다 같은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만 써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한 느낌을 주죠. 내용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잡스가 세상에 내던진 말은 더 강력했는데요. 해군에 들어가느니 해적이 되는 편이 재미있다. 불량스러운 해적과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군기를 중시하는 해군을 앞에 넣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갯 만들기의 표본입니다. 그 당시의 컴퓨터 업계는 얼마나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잡스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상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부하 직원들은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작은 팀에 불과했지만 그때부터 애플은 독창성을 폭발시켜서 독보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접하게 된 멋진 말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인도의 한 고아원 벽에 새겨져 있는 문구로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솔직하게 적은 글인데 이 또한 갯 만들기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불합리해서 제멋대로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누군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배신을 당하고 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세요. 당신이 정직하면 누군가가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세요. 당신이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을 누군가가 한순간에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만드세요. 당신이 평온과 행복을 발견하면 누군가가 시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있으세요. 오늘 선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잊힐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세요. 무엇을 주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세요.